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해봉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의 학업 향상과 미래 준비를 위한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면 효과적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회자되고 있는 그림인데요. 요즘 이 시점에서 나오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AI를 사용하는 사람과 AI를 쓰지 않는 사람 차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그림으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글은 이 아래 글처럼 지식이나 정보의 격차가 이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보여가나 여러분이 다방면에 활용하는 복합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지식의 발달 곡선은 같이 일어나겠지만 이 능력 부분에서는 속도나 또 내용의 퀄리티, 그리고 각자가 이해하는 학습력, 지식에 대해서의 접근 방법, 이 부분에서도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을 같이 검토하면서 AI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내용에서는 크게 네 부분을 다룰 예정인데요. AI의 개념이나 특징, 자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대학에서 어떻게 AI를 수업 시간에 활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학업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받을 때 A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그 활용 부분에서의 윤리와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여러분이 매일같이 지금 사용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AI라고 하는 것 정의 자체는 데이터 학습 기반의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LLM이라고 하는 많은 데이터 중에서 자연어를 처리하거나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겠죠. 이런 생성 도구에서는 여러분이 챗 GPT라든가 그림을 그리는 달리 그리고 관심 있는 학생들이 조금 더 텍스트 기반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면 미드저니, 그리고 코딩하는 데 있어서는 코파일럿 같은 AI 보조 도구가 있죠. 그리고 앞으로는 그 성능이 굉장히 빨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빠른 성능 향상이나 기능의 확장,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용 부분을 알아볼게요. AI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말 대학 교육에서 그리고 생성형 AI 활용이 엄청나게 확산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과제를 하면서 그리고 매일의 어떤 자료를 찾는다고 할 때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AI가 주로 활용되는 영역은 수업에서의 보조도구, 그리고 개인 학습에 대한 것, 그리고 과제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료조사, 그리고 교육에서도 AI 리터러시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물론 AI는 정말 학업의 든든한 조력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학업에도 다각도로 활용하고 있고, 현재 자료 검색부터 분석, 글쓰기까지,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이 아이디어라든가 참고 문헌을 찾는다거나 맞춤법이나 문법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도 사용되고 있고, 연구 자료에서도 여러 가지 요약이나 트렌드 분석하는 데도 사용하고 있죠. 이런 창의적인 활동에서의 AI 활용은 정말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AI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도 많은 것들을 생성하거나 추가적인 문제를 찾아낼 수도 있고요. 디자인이나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영상 편집이나 음악 작곡에 AI로 활용할 수 있겠죠. 이제 사례도 직접 실습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코딩으로 여러분에게 챗봇도 만드는 것, 그리고 음악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서 잘 활용하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더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이 대학을 다니는 것 중에 하나의 목표는 취업이죠.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동안의 고등학교에서 고등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배웠다면 대학에 와서는 내가 선택한 전공에서의 전공학습을 통한 여러분의 일자리를 만들게 될 거예요. 이에 따라서도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거나 면접이나 모의 면접, 그리고 직무 관련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세네카가 이야기한 것처럼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AI 챗봇도 이제 여러분이 실습하면서 직접 만들어 볼 거고요. 문법이나 맞춤법 검사 또는 면접 준비하면서 면접에 모의 면접을 할 수 있는 질의응답까지 한번 같이 하나씩 실습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게요. 일정 관리나 생산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아이패드에 일정 관리를 하고 지내면서 핸드폰, 스마트폰으로도 연동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동화된 할 일 목록이나 여러분에게 알림, 그리고 때에 따라서 알림 시간도 알람이라고 하는 거에 결정되기도 하죠. 그리고 언어 번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AI 챗봇을 통해서 실시간 언어를 연습할 수도 있고요. 발음을 교정한다거나 어휘력 향상을 지원받을 수 있죠. 그것도 실시간으로요. 그 다음 개인정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관심사라든가 뉴스의 아티클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큐레이션 부분도 할 수 있고요. 개인화된 학술 자료를 검색한다거나 요약할 수도 있겠죠. 건강이나 웰빙 관리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인데 명상 앱을 통한다거나 또는 나의 수면 패턴을 분석하는 휴대폰 기능을 사용할 때도 우리는 건강이나 나의 정신적 웰빙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I 활용 능력에 대한 향상 방법도 살펴보도록 하지요.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도 알려줬지만 제가 강의하는 내용만 또는 같이 학습하면서 면대면에서 만나는 것만 이런 것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AI나 또는 무크 온라인으로 공개되는 강의 자료 또는 온라인 워크샵 그리고 AI 도구를 사용하는 튜토리얼 그리고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온라인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AI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컴퓨터라고 하는 걸 전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습 경험도 많이 쌓으셔야 되는데요. AI 해커톤이라든가 경진대회를 도전한다거나 그리고 개인이 AI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리고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해가면서 이런 실습 경험을 같이 쌓길 바랍니다. 그리고 AI 관련 학회나 세미나를 참석하는 것도 추천하는데요. AI라고 해서 다 학회마다 정해져 있는 컴퓨터 정보 처리 학회나 컴퓨터 교육 학회나 여러 가지 학회들이 많은데요. AI 관련 주제는 다방면으로 많은 학회들이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참여하거나 알아볼 때 검색되는 자료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커뮤니티 활동도 추천하는데요. 학교에서의 커뮤니티, 동아리, 여러 가지 활동도 좋고 외부에서 함께하는 AI 관련 전체 대학생들의 동아리도 있고요. 온라인 AI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서 AI 트렌드를 공유하거나 토론하는 방법도 많으니 직접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알려주는 독선생이거나 멘토 또는 교수자가 있으면 좋지만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AI 관련 최신 논문을 읽는다거나 개인 블로그로 자기 자료를 정리해 가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 아이디를 가지면 노션도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무료 에듀테크 툴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일상 과제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AI 역량 진단을 하는 부분에서는 능력과 역량에 대한 소개도 해드렸죠. 그 부분을 이용한 여러분의 역량 진단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AI에 대해서 활용한다면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점으로는 여러분의 학습이 많이 효율적이고 창의력이나 시간에 대한 절약 방법도 있죠.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권하고 단점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정보의 신뢰성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뭐 정보 여과도해서 봐야 되고요.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부분. 그래서 AI가 생성하는 정보는 반드시 정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고, 또한 무조건 AI보다는 여러분이 비판적인 사고나 또는 데이터 수집이나 활용하는 방법의 아이디어를 착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은 반드시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AI 윤리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는 인간의 능력과 적절한 조화가 있어야 되는 균형 있는 활용, 그리고 AI 발전에 대해서는 꾸준히 역량을 개발해야 합니다. AI는 학습이나 창의성을 향상시키지만 여러분이 정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와 학문적인 정직성 부분입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사용하다 보면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표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대학의 AI 정책이라든가 올바른 AI 활용, 그리고 정말 윤리적인 고려 사항이 함께 다뤄져야 합니다. 우린 적어도 학문을 탐구하는 대학생이니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AI를 생성 콘텐츠로 인용해서 하는 것도 필수 사항이고요. 원본 아이디어를 정말 구분하는 것, 그리고 표준의 위험성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카피킬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볼 건데요. 카피킬러는 여러분이 생성한 여러분의 자기소개나 또는 여러분이 과제에 담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료에서에 대한 카피킬러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AI, GPT가 만들어주는 카피킬러 부분도 같이 검색을 해서 표절 부분을 다룰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학교에서는 여러분의 사용자 가이드라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 대상의 AI 윤리 교육이라든가 활용 보고서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정책 위반 시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바른 활용으로 여러분이 보조도구로 사용한다면 출처를 밝히는 것, 그리고 AI 사용을 명시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창의성, 여러분이 순수한 생각과 글쓰기 능력은 반드시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고려사항에 있어선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점이 있어서 AI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에 개인의 개인정보, 이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도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AI에서는 편향성을 인식하게 될 텐데요. 이런 편향적인 부분에서도 윤리적인 판단, 그리고 개인 양심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되고요. 지적 재산권이라든가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전공이 있을 수 있죠. 우리 물론 컴퓨터 전공이지만 다양하게 AI를 활용하는 사례를 살펴본다면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텍스트를 분석한다거나 언어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분,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부분에서 예측 모델링, 그리고 역사적인 자료나 디지털화 또는 분석에 있어서는 문헌 자료 또는 연구 자료에 대한 것을 이제 정리하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고요. 이공 계열에서의 AI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 데이터 분석이나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 또는 이제 화학적으로 신약을 개발한다거나 분자 구조를 예측하는 부분. 그래서 이공 계열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체능 계열에서도 창작하는 아이디어나 음악 작사 작곡, 그리고 패턴 디자인, 이런 부분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창의성이나 인간 본연의 이런 창작 능력에 대해서는 꼭 잘 지켜가야겠죠. AI를 활용한 그런 협업 관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협업이라고 하면 서로 동료와 또는 이제 동기 간, 그리고 또는 친구 간, 이런 부분에서 AI를 사용해서 다양하게 우리 협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뤄낼 수 있는데요. 협업 도구는 팀에 대한 생산력, 생산성, 그리고 실시간 문서를 공유한다거나 일정 조절, 회의 자료 요약 기능에 대한 것을 제공해서 우리가 원활한 소통과 효율적인 작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AI 채팅봇에 의한 정보도 교류할 수 있고요.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우리 다양한 도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착안한다거나 정리하거나, 그리고 다국어에 대한 언어적 실시간 번역으로 글로벌 협업도 이뤄낼 수 있죠. 우리가 AI와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준비한다라고 하면 우린 기술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AI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우리가 인간의 고유한 창의성과 감성적인 지능은 개발하는 것이 핵심 역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여러분이 언제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부분에서는 AI 리터러시, 데이터 분석 능력, 창의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 전공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 전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더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전공이란 것을 택할 때 서로의 학제 간 융합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들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AI가 대처하기 어려운 인간 고유의 능력을 키워가야 해요.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의 감성지능, 그리고 그 윤리적인 판단, 그것에 따른 의사결정, 그리고 복합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 그리고 정말 창의적인 예술적 표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AI를 사용하는 윤리적인 부분과 책임 부분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AI 사용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AI 결정과 투명성, 그래서 설명 가능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편향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고요. AI 사용에 사회적인 영향력,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AI 사용 부분, 그리고 그것의 활용에 있어서 자기에 대한 능력, 이런 부분을 개발한다거나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이나 사용에 대해서 동의한다거나 확보하는 방법의 의존도를 조절해야 되고요. 시스템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그런 부분에 균형을 유지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여기 딱 저울을 가져다 놨어요. 그래서 비판적 사고력이나 인간의 판단력,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하고 우리의 의사표현을 하면서 선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AI를 활용해서 우리는 창업이나 비즈니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AI 스타트업 사례 분석에서는 오픈 AI, 지금 챗 GPT라든가 우리가 사용하는 보편적인 챗4라고 하는 옴니 버전, 누구나 쉽게 쓰는 생성형 AI를 만들어냈죠. 이게 대중이 바로 체험할 수 있도록 와우라는 경험이 핵심 부분이에요. 그리고 퍼블렉시티도 여러분이 학교 아이디로 무료로 1년 동안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AI의 Q&A, 검색창에 묻자마자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또 요약해서 얻을 수 있는 AI의 차별성, 이 부분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시장의 적합성을 다뤄진 거고, 또 명확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라 굉장히 성공한 사례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창업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건 AI 챗봇이거나 고객 서비스를 자동화하는 부분에 코딩을 할 수 있거나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통한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컴퓨터 전공자로서의 이런 데이터 접근성, 그리고 프로그래밍,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개인적 능력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창업을 하거나 또는 취업을 할 때도 여러분에게 강점을 매 학기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가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런 AI와 글로벌 경쟁력이 있을 텐데요. 국제 협업에서 우리 AI 활용 부분은 실시간 번역 도구나 원활한 소통,
그리고 AI의 프로젝트의 관리 툴로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죠. 그리고 글로벌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언어에 대한 불편함이 해소되기 때문에 굉장히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이런 트렌드를 이용하는 부분에서도 AI와 또 IoT의 융합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통한 언어 장벽을 극복하는데 이 부분은 13년도에서 17년도 사이에 이미 동시통역 서비스를 활용할 기반이 만들어졌고요. 다국어 콘텐츠를 자동적으로 생성한다거나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실 때도 자동 자막 서비스, 그리고 그런 것들의 문화적인, 원래 언어 번역하는 데 있어서는 기계적인 번역보다 사람이 이야기해 줄 때는 사람이 그런 문화적 맥락, 그러니까 뉘앙스라고도 하고 우리가 뒤에 감춰진 사람이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원래 제주도 말 같은 경우도 요즘 드라마에서도 나왔지만 폭삭 속았수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이죠. 이게 이런 그 언어적인 소통에서의 그런 장벽이 극복될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윤리에 대한 국제적인 AI 윤리 가이드라인도 그리고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규정도 준수하고 또 편향되는, 그러니까 AI가 너무나 일반화된, 그러니까 뭐 학습을 시킬 때 이제 파이썬에서는 학습을 시키면 너무나 일반화된다. 그래서 내가 모델에서 부분적으로 학습시키는 부분이 내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너무 100%에 가까운 그렇게 학습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글로벌적인 경쟁력을 갖출 때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습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의 다방면에 있는 프로그래밍 학습이라든가 관련 자료에 대한 거 또는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이런 개인적 견해와 자료 조사하면서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부분에 서로의 협업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런 열린 마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AI와 학술 연구하는 데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주제를 선정하고 문헌을 검토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하고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학부생이라도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도 많고 그 논문이 포스터 발표라고 해서 PPT, 파워포인트 발표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움도 줄 거고요. 그리고 이런 트렌드 분석이나 학제간 아이디어나 여러분의 연구 가설, 가능성을 예측하는 부분에서의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는 것도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대학생으로 2년제와 4년제의 차이가 있거든요. 2년제는 정말 전문적인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로운 것 또는 현실에서 필요한 것들을 빠르게 배운다라고 보면 4년제에서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학문적인 부분도 같이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부분에 논문도 보게 되고 인용하는 자료를 정리한다거나 연구 사이의 차이들 그리고 문헌적인 부분도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거나 검토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면에서도 우리는 컴퓨터 전공이니까 대규모 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큰 일반적인 데이터보다 조금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처리, 패턴, 그 다음에 전처리를 위한 이상치나 또는 극단치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 부분에 예측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모델링하는 것, 그리고 일반적인 통계 분석 지원하는 부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문법의 표현이나 이런 교정을 받거나 논리적인 구조나 참고 문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적 정리 방법, 그래서 그것을 포매팅이라고 하거든요. 형식적인 정리, 그리고 표절 검사를 한다거나 초록을 이제 작성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AI의 창의적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창의적 문제에서 다루는 AI가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는 다양한 자료들을 찾는데 아이디어를 빠르게 찾아준다거나 연관성 없는 개념이나 이런 것들에 새로운 발상을 할 수 있게 또는 아이디어를
확장하거나 구체화할 수 있는 브레인스토밍을 같이 할 수 있고요. 또 AI 기반의 해결책으로 패턴이나 그런 대안 시나리오를 만든다거나 솔루션을 제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있죠. 인간의 직관적,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과 AI의 분석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할 수 있는 창의력과 혁신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도 가능성을 많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살펴보고 두 번째 영상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